이제 어쨌든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왜냐? 중3 과정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라오는데 부족은 안 될 거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이 코사인 법칙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할까 해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요 변의 길이가 4예요. 요 변의 길이는 뭐로 할까? 7로 할까? 7이에요. 요 각이 60도예요. 자, 요 x 구해봐.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해? 중3 거 다 하셨죠? 이게 수선을 내리면 (60도라는) 각에 의하여 삼각비 완성할 수 있죠? 요 길이 2, 요 길이 2루트 3이니까 이 길이 5가 될 거고,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x제곱은 얘 제곱하면 12고 얘 제곱하면 25, 27, 37.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루트 37이다. 할 수 있죠? 자, 방금 한 거 있죠? 방금 한 거를 공식으로 바꾸면 그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방금의 결과를 공식화시키면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럼 공식화시켜야 되니까 임의의 삼각형에다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뭐 A로 할까? 자, 그러면은 방금 한 거를 공식화 시킨다고 했으니까 방금 했던 방법 그대로 가면 되겠지? 그럼 뭐부터 했어, 시작할 때? 수선 내렸죠?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뭐 했어? 요 길이랑 요 길이 구했어요. 요 길이랑 요 길이. AH의 길이와 CH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AH의 길이와 CH의 길이를요 구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AH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할 거냐? 코사인을 이용. 자, 코사인 A는 B분의 AH다. 자, 그러면 AH는 뭐라고 쓸 수 있다? B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CH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인을 이용합니다. 자, 사인 A는 B분의 CH가 됩니다. 자, 그럼 CH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다? B 곱하기 사인 A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뭐 했어? 여기에서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7에서 2 빼서 5 구했지? 그럼 이 BH의 길이를 쓸 거야. 그럼 B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A, B에서 AH를 빼면 돼. 그럼 A, B는 C고요. 거기서 저 B 코사인 A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했어? 피타고라스 정리 썼지?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줍니다. 피타고라스. 그럼 BH의 제곱과 CH의 제곱 더한 게 A 제곱이겠네? 써볼게요. 그럼 A 제곱은 BH 제곱 더하기 CH의 제곱. 그럼 B라는 거는 C 마이너스 B 코사인 A의 제곱이고요. CH라는 거는 B 사인 A의 제곱이다. 계산해볼게요. 제곱에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얘 제곱이니까 b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 뒤에 얘는요 제곱하면 b제곱 사인 제곱 됐나? 자 근데 이 둘은 b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럼 b제곱으로 묶으면 뭐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생기지? 그럼 얘는 그냥 b제곱. 따라서 남은 건 뭐야? 이렇게 남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다 라는 공식입니다. 참고로 각 a가 90도잖아요. 각 a가 90도야. 그러면 코사인 a는 0이거든요. 그럼 뭐가 생겨? 피타고라스성 정리 생기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90도. 당연한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쩌면 이 코사인 법칙의 한 일부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요걸 저기에 적용을 해볼게. 그럼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변 b제곱과 c제곱 필요하고 그 사이에 끼인 값 a가 필요하죠? 그럼 그대로 저기에 적용을 시켜보자. 이 공식을 그대로 쓸 거야. 자, x제곱은 b제곱 c제곱 4제곱 7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7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에요. 자, 어떻게 돼? 16에다가 49에다가 마이너스 28이 됩니다. 그럼 계산해 주니까 얼마 나와요? 37 나오네? 똑같이 나오죠. 느낌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중3 문제에서 맨날 풀던 걸요 공식화 시켜놓은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외울 걸 한번 써보죠. 공식 이거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거 외워야겠죠?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지금 a 기준으로 본 거잖아. 근데 a가 아니라 다른 거여도 똑같아요. 그럼 b 기준으로 볼까? 자, b 입장에서는 양옆에 있는 게 누구야? a랑 c입니다. 그럼 a제곱 c제곱 그럼 똑같이 bc 대신에 ac 그리고 b랑 마주보고 있는 각 코사인 b.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밑에 거 못 만들면 큰일 나지? 이걸 외웠는데 이걸 모른다. 이거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외우시면 돼요. 그 밑에 건 그냥 세트고. 자, 마찬가지로 c제곱은 나머지 두 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다. 자, 외우시면 돼요. 공식. 외웠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나? 아시겠죠? 자, 외워야 해요. 계속 이제 보면서. 자, 근데 이 공식을요, 약간 변형을 합니다. 변형 공식. 자, 얘만 남겨봐. 코사인 A만. 코사인 A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A제곱을 우변으로 넘겨. 그럼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2BC로 나눕니다. 그럼 뭐가 생겨?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공식을 여기서 만들 수 있죠? 똑같은 짓을 코사인 B한테도 해보면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이다. 코사인 C는 양옆에 있는 게 누구야? A, B지? 그럼 2AB분의 각각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마주보고 있는 거 빼고 두 개의 공식이 나왔네요. 6개 아닌가요? 아니요, 2개죠? 이 2개 알면 나머지 밑에는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 하나 아니야? 얘 가지고 얘 만들면 되니까. 얘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결론은. 근데 웬만하면 이거 2개 외우세요. 이유는 뭐냐면 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주로 요 공식은 언제 쓰냐? 변의 길이 구할 때 씁니다. 그럼 이 공식은 언제 쓰냐? 각을 구할 때 써요. 좀 더 정확히 하면 삼각비 구할 때 씁니다. 자, 이 두 공식은 사실상 뭐 똑같은데 쓰이는 상황이 좀 다르니까 웬만하면 둘 다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걸로 얘 그냥 해가지고 얘 구하면 되잖아. 상관은 없는데 인식이 좀 달라져.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는 것과 이 공식을 알고 있는 건 인식이 달라져요. 왜냐면 이 공식은 주로 언제 쓰냐? BC랑 각 A를 알 때 쓰죠. 자, 두 변과 끼인 각을 보고 얘를 주로 씁니다. 그럼 얘는 주로 언제 써?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쓰거든. 그러니까 공식은 똑같지만 왜 둘 다 외우라고 하면 인식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 그러려면은 내가 뭘 알아야 되지? 삼각비를 구하고 싶은데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 그럼 내가 뭘 알아야 하지? 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2개 다 외울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쓰냐? 코사인 법칙을. 아까 얘기했죠?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코사인 법칙도 언제 쓸지 쓸 거야.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범용도가 코사인 법칙이 훨씬 좋아요. 자, 이유를 한번 써볼게. 자, 일단 이 공식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공식 언제 쓸 수 있냐?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자, 세변의 길이 알면 이거 바로 쓸 수 있죠? 코사인 A든 B든 C든 다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요 공식으로 가보자. 요 공식을 쓰려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쓰겠죠? 괜찮죠? 괜찮지? 그리고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이걸 썼잖아. 근데 만약에 끼인 각이 안 주어졌어. 그래서 내가 A랑 B를 알고 각 A를 알아. 이 공식 쓸 수 있나? A랑 B를 알고 각 A를 알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각 A를 아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 얘 써야겠죠? 각 A 아니까 얘 알아. 그리고 A랑 B를 알아. 그럼 A 알고 B 알죠? 그럼 남아있는 문자는 뭐예요? C제곱 남죠? C 남죠? 나머지 다 상수지. 그럼 C에 대한 뭐가 생겨? 2차 방정식 생기죠? 그럼 C 구할 수 있지. 따라서 끼인각이 아니어도 언제 할 수 있다? 두 변과 그냥 나머지 한 각을 알게. 끼인각이 아니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굳이 구분해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각을 얘를 기준으로 공식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A가 주어졌다면 얘로 공식을 써야 되고 각 B가 주어졌다면 얘로 써야 되고 각 C가 주어졌다면 얘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변의 위치랑 상관없이. 여기까지 뭐 납득되는 상황이지? 그럼 납득 안 되는 걸 내가 하나 써줄게요.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져. 한 변을 알고요. 두 각을 알아요. 그럼 어디에 공식에 적용할 수 있을까? 각 두 개 동시에 들어간 거 있나? 없죠, 공식 중에. 이 경우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근데 얘는 바로는 못 씁니다.
자, 한 변과 두 각을 알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부터 쓰냐? 사인 법칙부터 씁니다. 그럼 한 변과 두 각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은 또 다른 한 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사인 법칙 쓴 후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냅다 코사인은 못 박지만 뭐를 쓸 수 있어? 사인 법칙을 쓰고 나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주어지잖아. 그럼 6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 총 6가지. 근데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쓸 수 있어? 그 중에 3가지 정보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뭐 할 때? 세 변 알 때 쓸 수 있죠. 또 언제? 두 변과 한 각 알 때 쓸 수 있죠. 또 언제? 두 각과 한 변 알 때 쓸 수 있습니다. 느낌 알겠나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생각보다 범용도가 높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필기하시죠. 저 화장실 한번 갔다. 많이 갔다 오세요. 주태원이 삼각함수까지예요? 배운 데까지? 월요일까지. 네, 월요일. 요번 숙제 거까지. 근데 아마 삼각함수 거의 위주로 내실 거야. 앞에 뭐 지수로그는 거의 안 내실 거야. 나도 정확히 몰라. 일단 범위는 포함인데 그 전에 그 시험지 내신 거 보면은 거의 안 내더라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에서 써봐요. 범위상으로는 들어가는데 아, 안 나올 경우가 굉장히 높다. 이건 내가 낸 게 아니라서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범위는 일단 그렇게 해주시긴 했어. 또 포함. 근데 그 전 시험지를 봐서는 안 나오지 않을까. 거의 삼각함수 위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적어 두시고, 두 가지 공식을 배운 거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오늘 또 있거든요. 뒤에 할게. 근데 거기서는요, 대부분 내용이 다 중3거랑 겹쳐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다.
공식 쓰면서 머릿속 한번 외워보세요. 공식 어떻게 쓸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 쓰니 A와 B와 C의 관계까지 인식하면서 자, 어느 정도 작성이 됐으면 11-5를 통해서 이 공식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공식 쓸 거야? 아, 그 전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가면 145쪽 한번 볼래요? 정석 145? 아, 143? 143쪽을 펴보시면 뭔가 의아한 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써준 것과 지금 책에 나온 거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써준 거는 사실 뭐예요? 제2 코사인 법칙이지. 요거는 내가 학생 때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배웠고 지금은 제1 코사인 법칙을 따로 배우진 않아요. 그리고 저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뭔 얘기냐면 약간 중상교재에서 좀 볼 듯한 느낌? 뭐 여기가 A로였을 때 뭐 이런 상태잖아? 그럼 이거는요 엄청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수선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은 코사인 B가 C분의 얘잖아. 그래서 이 길이를 C 코사인 B라고 쓸 수 있어요. 코사인 C는요 B분의 얘잖아. 얘를 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의 길이를 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로 구할 수 있다. 이걸 공식화 시켜놓는데 저 제일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안 해요 요즘은. 저걸 공식화 해가지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코사인 법칙이야. 제일 코사인, 제일 코사인 이런 말 단 안 쓰고 그냥 코사인 법칙 쓰고 얘만 배워요. 근데 이 정석 교재는 이건 내가 학생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제일 코사인, 제일 코사인. 정석은 굉장히 보수적인 들이기 때문에 옛날 걸 왜 이렇게 계속 갖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들어올까? 약간 그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인식하고 몰라도 돼요. 이로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제일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려서 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려가지고 삼각비 이용해서 푼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11-5에 적용을 해볼게요. 147쪽에 있습니다. 자,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A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에다가 사인 45, 아니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와, 쉽지 알겠죠? 자, 한번 계산해볼게요. 여기는 4에다가 이쪽은 제곱하면은 8 더하기 2 루트 10이니까 4 루트 3 마이너스 요거 약분 시키고
2루트 10이니까 4루트 3 하나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에다가 2 곱하면 4. 그래서 8이 남네요. 그럼 A의 길이는 얼마다? 1루트이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뭐 구할 수 있어? 정보가 지금 세변도 알고 각도 알니까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상관없이 각 B랑 각 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은 각 B가 30도가 나오고요. 이거는 뭐 따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5도 30도 빼면은 얘는 얼마? 105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더라. 이 상태고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가 주어져 있어? 세변이 주어져 있죠? 그럼 세변이 주어져서 이 공식 쓸 수 있지? 써볼게요. 코사인 A는 E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 제곱하면은 4 더하기 2루트 3 빼기 얘 제곱. 제 제곱하면은 6이죠? 뭐 하는지 보여요? 자, 여기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2 더하기 2 루트 3이 남지? 그럼 얘를 2로 묶으면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약분 하면 얼마? 2분의 1. 그럼 각 A가 얼마가 나오냐? 코사인이 2분의 1 나왔네. 60도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구했죠? 그럼 똑같은 짓을 뭐 코사인 B나 코사인 C한테도 해주죠? 똑같이 B나 C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개 나왔으니까 나머지 C는 75도겠네. 이렇게 마무리. 코사인 법칙을 쓰는 어떻게? 그럼 냅다 대입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해서 계산한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무난합니다. 오히려 앞에 나왔던 막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막 선 그어서 교점 찾고 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공식 배우고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11-6번. 자, 거기 보니까 A, B, C에 대한 길이가 주어져 있고 12, 15, 17이래. 이런 느낌인가? 자, 그때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AM의 길이를 구해봐라. 1번. 근데 이거는요, 안 할 거예요. 왜? 그렇게 그어서 중선 만들잖아. 이거 AM 길이 구할 때 그거 쓰면 돼요. 중선 정리 쓰면 돼요.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거 쓰면 되니까 굳이 이걸로 안 풀 겁니다. 근데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각 A에서 각 A 등분선을 쭉 그었죠? 각 A 등분선. 이 각 A 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 점 D라고 했을 때 A, 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얘는 한번 구해볼게요. 각 A 등분선. 이렇게. 여길 몰라,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A 등분선 나오면. 뭐 알아? 얘대, 얘는 얘대, 얘다. 그럼 몇 대 몇이야? 4대 9죠? 아니 4대 5죠? 그럼 4대 5를 18 쪼개면 되잖아. 얼마? 8하고 15로 쪼갤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ADX라는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야. 뭘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을까? 세변의 길이를 알죠?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코사인 B를 구해줄게. 자, 코사인 B 구할 겁니다. 공식에 이거는 2 곱하기 양 옆에 거 12, 18. 그 다음에 얘네 각각 제곱. 그럼 144에다가 18제곱이 324인가?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0. 뭐 하는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보면은 4에서 2 빼니까 2고요. 6에서 2 빼니까 4고요. 8에서 5 빼니까 3입니다. 그 얘는 3의 5제곱이에요. 243은. 그럼 3 몇 개 약분돼? 3 2개 약분되고 3 하나 약분되죠? 그럼 3이 총 3개 약분됐으니까 2개 남겠네. 얼마? 16분의 9다. 괜찮죠? 코사인 B를 지금 구했어? 요거에 대한 코사인을 구했어? 근데 이 코사인 B는요 어디서도 구할 수 있어? 요 삼각형에서도 구할 수 있죠. 혹은 요 삼각형에서 x를 구하고 싶잖아. 그 x를 구하기 위해서 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네. 변의 길이 구할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변의 길이 형태로 이용을 해보자. 그럼 변의 길이 구할게요. x제곱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12제곱 더하기 8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5 곱하기 8에다가 그 끼인각 코사인 B다. 느낌 알겠나요? 두 변과 끼인각을 하면 나머지 B변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그 다음은 계산이에요. 144에다가 64 더하고 얘가 지금 16분의 9니까 16 약분되면 108 빼면 되네. 그러면은 8 지워지고 20에서 100 빼니까 100 남네요. 아, 그럼 x 길이는 얼마다? 10이더라. 이해 되나요 이거? 풀이? 그러니까 각 B를 기준으로 큰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쓴 거야. 그럼 코사인 B를 구했어. 그랬더니 이 각 B는 어디에도 포함이 돼? 작은 삼각형에서도 포함이 되죠? 그럼 거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활용 가능한 논리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사인 법칙 문제 하나만 더 하고 이걸로 넘어갑시다. 11-7입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봐요. 일단 2번을 먼저 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 이 사인 A에 코사인 B를 곱한 게 사인 C랑 같아. 자, 어떤 삼각형인지 궁금할 때는요, 변의 B를 보는 게 좋거든요. 변 길이의 관계. 그럼 얘네들을 변으로 고칠 거야. 아까 사인 법칙에서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이거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그럼 이 사인 A 대 사인 C는 그냥 뭐로 고쳐도 돼? A 대 C로 고쳐서 봐도 돼. 자, 그럼 코사인 B는 뭐로 봐? 그냥 B로 보면 되나요? 아니야, 사인이 아니니까. 그럼 코사인 B는 뭐로 보냐? 공식으로 봅니다. 코사인 B는 뭐였어? 공식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사인 A랑 사인 C는요, 그 비율이 있으니까 A 대 C로 그냥 풀어도 되고, 코사인 B는 공식으로 옮기면 변으로만 나타내는 거 맞죠? 자, 그럼 2A 약분되고 C 이쪽으로 곱해줍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 될 거고, 그럼 C제곱 약분되니까 A제곱은 B제곱 남죠? 그럼 무슨 삼각형?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 느낌 알겠나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라 나오면은 얘네들 다 변의 길이로서 식을 나타내주면 된다. 이런 맥락이고요. 옆에 것도 한두 개만 볼까?
자, 151쪽에서도 살짝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 거냐면 우선 11-9를 한번 볼까요? 11-9.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 대 A 더하기 B네요. 이게 5대 6대 7이래. 그거 가지고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구해보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다?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A, B 대 C가 아니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이걸 푸는 방법인 거예요. B 더하기 C를요 5 어쩌고 C 더하기 A를 6 어쩌고 A 더하기 B를 7 어쩌고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다 더해주면은 어떤 게 생기냐? A, B, C의 합이 생기는데 두 개씩 생겨요. 근데 걔네가 다 더하면은 18인가요?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점. 어? 뭐 이상한 거 있네? 맞죠? 자, 근데 B 더하기 C가 OK잖아. 그럼 A가 뭐겠어? 4K고요. C 더하기 A가 6K잖아. B가 3K. 저 A 더하기 B가 7K니까 C는 6K다. 그럼 뭐가 주어졌다? A 대 B 대 C가 주어진 거다. 그럼 저걸 가지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라고 보셔도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로 삼각형 만들면 되겠죠. 바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B가 그 삼각형 세변이 4, 3인 거야. 그럼 세변을 알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거는 뭐 직각삼각형 이런 거 아니죠? 직각 아니지? 그럼 세변을 알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세변을 하니까. 자,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그럼 2 곱하기 BC입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각각 제곱 9 더하기 4 마이너스 16. 괜찮네요. 얼마 여기가 13에서 16 빼니까 마3 이렇게 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했어. 그럼 그걸로 사인 A, 탄젠트 A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하면 돼요. 4분의 1. 자, 16에서 1 빼니까 루트 15. 오케이. 그럼 사인 A는 얼마? 4분의 루트 15. 탄젠트 A는 얼마? 루트 15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근데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부호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각 A가요. 몇 사분면의 각일 것 같아요? 일단 각 A는요. 삼각형의 각이지. 무조건 180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코사인이 뭐예요? 음수죠. 그래서 각 A는 2사분면 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요렇게까지 해주셔야 완성이 됩니다. 까다롭죠? 이 정도까지 보려면은 약간의 숙달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그냥 저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152쪽에
11-13이거든요. 11-13.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 가조건. 요거 정도는 좀 잘 보이지 않을까? 나조건. 사인 A는 2 코사인 B 사인 C. 볼게요. 자, 요 조건은 좀 잘 보여야 될 텐데 이거 관찰 가능한가요? 이 식을 보고 떠오르는 게 있나? 없나? 너무 이 코사인 법칙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근데 코사인 법칙이랑 뭐만 달라? B제곱 C가 BC가 있고 얘는 2랑 코사인 A가 없지. 왜? 코사인 A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 저 공식에서 우리는 코사인 A가 2분의 1이구나를 얻어내라는 소리였어요. 그럼 그때 각 A는 몇 도? 60도다. 그래서 각 A를 구했고요. 그 다음 나 조건은요. 아까 요 문제 11-7문제랑 똑같죠?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무슨 삼각형인지 궁금하다. 그럼 사인 A랑 사인 C는 뭐로 가도 돼? A랑 C로 바로 가도 돼요. C로 가도 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어떻게 쓰기로 했다? 2분의 2A B 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쓰기로 했고요. 여기 앞에 2도 있어야 되죠? 2. 그럼 이제 뭐 약분만 하면 되잖아. 2C 약분해주면 남는 거 A 곱하니까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B랑 C가 같은 삼각형인 거죠? 근데 A가 60도고 나머지 B랑 C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 정삼각형이 되겠죠. 괜찮나? 왜냐면 각 A가 60 차지하니까 나머지 BC가 120을 차지할 거 아니야. 근데 이등변이네. 그러니까 60, 60 나눠 가지려면 전부 다 60도 정삼각형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좀 사용을 해봤어요. 외워서 문제 풀 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오늘 배울 마지막 개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다. 네. 구할 수 있나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되죠? 그거를 중3 때 조금 더 확장한 게 있었습니다. 뭘 할 때?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거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임의의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두 변과 끼인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부터 쓸까? 얘부터 쓸까? 자, BC를 기준으로 끼인각이 누구야? A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BC 곱하기 사인 A로 구하면 되겠죠. 됐어. 또는 각 B를 기준으로 양옆에 AC가 있죠? 2분의 1 AC 곱하기 사인 B다. 또는 각 C를 기준으로 양옆에 AB가 있죠?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C다. 자, 이거 배웠죠? 똑같아요. 자, 달라지는 점 하나. 만약에 저 각 A가 120도였어. 그럼 그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해요? 분각일 때? 180에서 빼서 구했죠? 그냥 구하시면 돼요. 왜? 사인 120도 정의할 수 있잖아 이제. 근데 그 값이 뭐랑 같냐? 사인 60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써먹을 때 이 개념이 그냥 쓰인 거야.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잖아. 그래서 내가 사인 60도에 대한 계산할 때 그냥 사인 180에서 120도 빼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겠나요? 그것만 뭐 다른 것도 아니죠.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아예 똑같은 공식이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변의 길이가 주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야? A랑 B랑 C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야. 세변의 길이 A랑 B랑 C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겠지. 뭐 A가 싫으면 뭘 구해도 돼?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죠. 뭐 얘도 싫으면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지. 맞나?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요. 굳이 뭐 세 개 다 구할 필요 없고요. 근데 보통 여러 개 구해보기도 합니다. 왜? 제일 좀 편한 걸로 하려고. 자, 이거 구했지? 그리고 코사인을 알면요. 사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구하셔도 되고요. 그럼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사인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넓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2분의 1 곱하기 BC 사인 A로 구하면 되겠지? 왜? BC 알고 사인 A도 구했잖아.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다. 넓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알겠어요? 세변을 아니까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아니까 그걸로 사인 구할 수 있어. 사인 아니까 넓이 구할 수 있어. 별거 없는 흐름이죠? 그냥 단계별로 한 거야. 자, 근데 이것도 좀 귀찮다 이거지. 이것도 싫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하나 더 외울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1번으로 하면요. 새로운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2번으로 하면 새로운 공식을 하나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요 계산 과정을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공식을. 루트. 자, 여기에 스몰 s가 들어갑니다. 스몰 s. 스몰 s 빼기 a. 스몰 s 빼기 b. 스몰 s 빼기 c. 근데 저 스몰 s는 뭐냐? 저 스몰 s는
2분의 세변의 합이에요. 자, 그럼 봐봐. 어차피 이거 세변 알면 요 스몰 s 구할 수 있죠? 그럼 각각에서 A, B, C 뺀 거니까 다 A랑 B랑 C로만 이 공식 계산 가능하지? 그럼 넓이가 나와요. 증명을 하죠. 증명만 하지. 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거 증명 한번 해줄게. 요 헤론의 공식. 필기는 안 할 거예요. 자, 하나 넓이 공식 아는 거 써보자. 2분의 1에 A, B에 A, B로 할까? A, B로 하자. 코사인, 사인 C가 되겠죠? 자, 근데 사인 C를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요거 가지고 쓸 거예요. 그럼 사인 C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C의 제곱이겠지? 그럼 사인 C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납득되나요, 이거? 오케이.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우선 얘를 합차로 쪼갭니다. 1 플러스 코사인과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사인 C를요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쓰진 않을 거지만 눈으로는 봐봐. 그래도 이 공식 써먹으려면은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코사인 CD 대신에 얘 넣었어요. 그럼 통분 바로 할게요. 통분해주면 2AB분의 2AB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뒤에 거 2AB분의 2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대입해서 그냥 통분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도 AB가 있고 여기에도 AB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깥으로 나가면 약분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그냥 일단 앞으로 빼놓을게. 그럼 4분의 1 앞으로 빼놓고 남아있는 거 써볼까? 자, 여기 완전 제곱식 보이나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 A 빼기 B의 제곱이 생기죠? 얘는 순서를 어떻게 써줄 거냐? C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자, 그런 다음에 합차가 보일 겁니다. 합차. 그럼 합차해주면 어떻게 돼? 맨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빼기 C, C 빼기 C 더하기로 할까? A 빼기 B, C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4분의 1을 안으로 넣으면 16분의 1이 생기겠지. 여기 4분의 1을 다 2로 깔아주면 되겠지. 자,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소문자 S를 뭐라고 쓰기로 했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쓰기로 했죠? 그럼 얘가 소문자 S겠네. 맨 앞에 거. 그럼 얘는 소문자 S에서 뒤에가 마이너스 C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소문자 S에서 C를 2분의 2C를 뺀 거니까 얘가 S 더하기 C인 거예요. S 빼기 C. 얘는 B가 빠져야 되죠? 얘가 S 빼기 B인 거고요. 얘는 A가 빠져야 되지? S 빼기 A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공식이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써도 되는 거지. 헤론의 공식. 괜찮죠? 이거 이제 써먹어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도 좀 알아두면 좋은 거. 자,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나올 겁니다. 아까 앞에 써있죠? 외저번의 반지름은 어때요? 외저번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 써버리면은 적용 가능하죠? 외저번의 반지름이 보인다. 그럼 사인 법칙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거. 해볼게.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자, 이거 내저번의 반지름 R, 소문자 R로 보통 씁니다. R. 저 내저번의 반지름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이에요. 자, 써볼 테니까 기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뭐 둘레겠지, 둘레. 이 공식 기억해요? 증명은 말로만 하겠습니다. 봐봐. 얘를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 어떻게 돼? 요 넓이는 2분의 A 곱하기 R이죠? 요쪽 넓이는 2분의 B 곱하기 R이죠? 요쪽 넓이는 2분의 C 곱하기 R이지? 그럼 3개를 다 더해. 그럼 그게 이거거든요? 2분의 R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3개 다 더하니까 뭐가 돼? 전체 넓이 됐지.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뭐예요? 넓이죠, 넓이. 얘가 뭐예요? 둘레입니다, 둘레. 그래서 넓이와 둘레를 안다면 우리는 그때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중학교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웬만하면 이 공식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물어보냐? 세변을 줍니다. 세변을 주면 어떻게 돼? 세변의 길이를 줬어.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세변의 길이 아니까 당연히 둘레 알 수 있지. 그럼 넓이 알고 둘레 아니까 뭘 구할 수 있다? 내저번의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스타일로 많이 주어집니다. 괜찮나요? 한번 씁시다.
이것도 이제 중3 과정에서 거의 이어지는 거라서 그냥 바로 그냥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쓰고 이거 그냥 이어서 쓰시면 아마 납득되실 겁니다. 다 써보세요. 뒤에 이것도 이어서 쓰세요. 사각형의 넓이도. 됐어. 삼각형의 이제 넓이 공식 배운 겁니다.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그 추가적인 건 저거죠. 사실 헤론의 공식.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저거는 중3 거 문제 풀 때도 은근히 활용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뭐 뒤에 나오는 내정원의 반지름과 사각형에 관한 것도 다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보면서 아 맞다 저런 거 했었지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넓이 구할 때 주로 어떻게 한다? 뭐 직사각형, 뭐 사다리 있고 이런 뻔한 애들이야 공식 아니까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사각형이 주어진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는데? 잘라서 삼각형 두 개로 나눕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이라면은 추가 공식이 있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말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 쪼갰을 때 이 하나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법을 아니까 그거의 2배 한 거. 마지막 대각선 같은 경우도 투명 방법은 꼭 11-1에 있으니까 12-1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역시나 중상가정이니까 한번 연줄만 하고 갑니다. 2분의 곱하기 두 대각선 곱하기 사이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됐으면 12-2로 보시면 돼요. 자, 12-2로 오니까 네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한 각이 주어져 있는 이런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재. 그럼 이상한 사각형 나오면 어떻게 구한다고? 잘라서 구하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AC를 자를래, BD를 자를래? 120도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BD를 자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AC를 잘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반대가. 반대가 구할 수 있네? 못 구해? 왜? 조건이 없어요. 보통 어떤 조건이 있으면 저거 구할 수 있냐면 A, B, C, D가 원 위에 4점이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마주 보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거든? 그땐 구할 수 있지. 지금 못 구해.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까? 어때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좋지.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에다가 사인 120도다.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그 크기가 같죠? 그래서 얘를 2분의 루트 3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분되니까 얼마? 14 루트 3이다. 그럼 ABC의 넓이 우선 구했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죠? 두 변과 끼인 각.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 자, B변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개 제곱 49 더하기 6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8에다가 코사인 120도. 자, 코사인 120도도 많이 나오니까 아예 외우고 계셔도 좋습니다. 코사인 120도는 이사분면각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럼 그때 크기는 뭐랑 같냐? 파이 빼기 120, 즉 60도랑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값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음 더하면 돼요. 그럼 49에다가 64에다가 56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야? 169네요. 따라서 AC의 길이는 얼마? 13이지.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넓이 구하고 싶잖아, 넓이. 근데 밑에 넓이는 그랬으니까 이제 이 넓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주어져 있다? 세변이 주어져 있죠. 세변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해라. 뭘로 구하면 돼?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구하고 사인 구하고 넓이 구해도 되지만 헤론 공식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소문자 S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얘네 3개 더해. 얼마야? 32죠? 그럼 2분의 32니까 16입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루트 안에 넣으면 돼. S 곱하기 S 빼기 하나 다 빼면 돼요. 16에서 13 빼면 3이고요. 16에서 10 빼면은 6이고요. 16에서 9 빼면은
7이겠네. 괜찮나요? 자, 그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16 나가니까 4 나가고 3 나가니까 10이 나오고 남는 거 루트 14.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요. 앞에서 구해놨던 ABC의 넓이 14 루트 3과 뒤에서 구해놨던 ACD의 넓이 12 루트 14를 더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맥락 알겠나요? 자네?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린 여기 추가적으로 뭐까지 인지를 할 수 있다? 세 변을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12-3번. 요거는 한번 이제 풀이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생태가 A, B의 길이가 8이고요. AC의 길이가 3이고요. 여기 60도야. 여기 위에 P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위에 Q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은 삼각형 APQ의 넓이는요. 전체 삼각형 ABC의 6분의 1이라고 한대. 그럼 요거를 가지고 AP의 길이는 X, AQ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다음 아래에서 원하는 걸 구해봐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뭐 넓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바로 접근해주면 되겠죠? 써볼게. 자, 그럼 APQ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6분의 1 그대로 있고. 자, 그 다음 ABC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넓이 공식 쓴 거지? 자, 근데 좌변과 우변 똑같은 거 그냥 지워. 2분의 1 지워. 사인 60도 지워. 그럼 남는 건 뭐예요? x, y는 6분의 24니까 4다. 그럼 x, y 구했네. 됐죠? 그래서 1번 해결됐고. 자, 근데 뭐 구하지? PQ의 최소값을 구하지. PQ 길이를 구하지, PQ. 자, PQ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변의 길이가 구하고 싶네. 코사인 법칙 떠올라야 됩니다. 공식. 그럼 PQ의 제곱은 양옆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에다가 코사인 60도. 근데 xy는 4라고 구해놨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인 거 알죠? 그러면은 PQ의 제곱은 뭐와 같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와 같습니다. 됐나요? 따라왔나? 근데 뭐 구하래? PQ 제곱, PQ의 최소값을 구하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최소값을 구하래.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x, y가 4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최소값을 구하래. 네? 떠오르는 게 있나? 산술기야. 계속 나오죠? 종종. 참 그래. 공수2에서 한 거를 왜 자꾸 써먹나 싶은데 많이 쓰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산술기하를 써보면요. 2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가 그냥 뭐랑 같아? x, y랑 같지? 얘가 얼마야? 4야. 그럼 우리는 어떤 논리가 가능하다?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이 8입니다. 그럼 얘의 최소값이 8이니까 거기서 4를 뺀 거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PQ의 최소값은 루트 바뀌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논리 알겠나요? x, y를 알아. x 곱하기 y를 구해놨어. 근데 그걸 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뭘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12-4에 2번만 빠르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세변의 길이를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넓이 구하고요. 소문자 R, 대문자 R 구하래. 그럼 소문자 R은 뭐냐? 매저번의 반지름이고요. 대문자 R은 뭐다? 매저번의 반지름입니다. 자, 그럼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부터 요거 헤론 쓸 겁니다. 헤론. 자, 3개 더해. 그럼 18이죠? 그 2로 나눠. 그럼 9입니다. 그럼 9 곱하기 9에서 하나씩 빼. 4, 3, 2가 되겠죠. 넓이 근데 이거 공식 못 외우겠으면 안 써도 돼요. 외울 수 있으면 쓰고 못 외우겠다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법칙 구하고 차례대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3 앞으로 나가고 2 앞으로 나가니까 6루트 6이네. 넓이 완성. 자, 그 다음에 뭐 구할 거냐? R 구할 겁니다. R. 그럼 소문자 R을 구하기 위해서 요렇게 쓸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넓이 방금 구했잖아. 6루트 6이고. 자, A, B, C 더하면 얼마? 18이죠? 그럼 얘가 9니까 넘어가면은 3분의 2루트 6. 자, 내저번의 반지름 구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외저번의 반지름 구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 사인 법칙이 필요하죠?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코사인을 하나 구합시다. 코사인 A는 2 곱하기 6 곱하기 7분의 36 더하기 49에서 25를 빼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빼니까 11, 60, 60이니까 7분의 5인가? 자, 코사인 A가 7분의 5예요. 그럼 사인 A를 구할 거야. 그럼 7, 5니까 49에서 25 빼면 여기가 루트 24인가? 그럼 사인 A는 7분의 루트 24, 2루트 6입니다. 자, 마무리. 사인 법칙을 써주면 이 R은 뭐와 같다? 사인 A분의 A와 같습니다. 그럼 이 R은 7분의 2루트 6분의 A의 길이 5와 같아요. 그러면은 2루트 6분의 35가 될 거고, 따라서 R은 밑에 쓸게요. R은 4루트 6분의 35니까 유리화 해주면 24분의 35 루트 6이다. 이렇게까지. 근데 지금 풀고 있는 과정들이요, 다 그냥 기본 베이스 뭐야? 공식 알아. 공식에 집어넣어. 다 그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그냥 무난하다. 무난전환하다. 보통 나도 이제 가르쳐 보면은 뭐 그냥 애들도 무난하네요. 괜찮네요.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나중에 좀 도형을 꼬아놓으면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공식 외워서 대입하자. 요 마인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시간 조금 있으니까 뒤에 일단 테스트 때 나올 개념